우리의 모든 경제는 약간의 버블이 낀 상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지난 몇 년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초까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양수선 이자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1993년에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서 이제 현재 소통 전문가이자 또 부동산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시면서 최근에 K부동산 팩트체크라는 또 책도 내신 부동산 전문 작가로 되셨습니다. 표영호, 방송인 표영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간단하게 대표님으로 계속 호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이언트TV에 나오니까 참 좋네요. 제가 아주 즐겨보는 그 방송 언론이 매일경제인데 와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소통 전문가답게 사실 스튜디오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현장 촬영진 제작진들과도 엄청난 또 인싸력과 친화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게스트분들 중에 또 이 재테크에 밝으신 또 방송인분들 좀 대표님처럼 계시더라고요. 많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요즘 확실히 이제 책을 보니까 너무 제목부터 재밌어요. 이제 뉴스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좀 이제 저희가 언론사라서 찌릿 뉴스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저는 이제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다 말씀해 드리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표님께서 이번에 신간 뉴스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K부동산 팩트체크 이 신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이제 대표님께서 평소에 이제 표영호 TV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20만 채널인데 여러분들 뭐 한번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이 궁금하시면 가보시죠. 23만. 구독자 23만 돌파한 채널인데요. 이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부동산 진실이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역시 우리 안갑성 기자님이 방송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 신뢰의 아이콘이긴 하네. 그럼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발빠른 부동산 투자 정보로 좀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책 제목만 봐도 이 뭔가 비밀이 많이 담겨 있는 책 같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한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게 좀 있나요? 글쎄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동안 부동산이 정말 우리 가슴을 많이 아프게 미친 듯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많은 이제 지난 1년 넘게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 거품이 많다라는 얘기를 또 이어서 했고, 처음에 제가 1년 반 전에 2년 전에 대한민국의 집값이 너무 버블로 뛰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나중에 큰 코 다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 하니까 저한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보통 부동산을 띄우려고 애를 쓰는 세력들이, 제가 하락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었는데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저를 막 디스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서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 경착륙을 염려할 만큼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저는 느끼지만 다시 약간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어떤 눈으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굳이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굳이 말 안 하는 것을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소소한 것들을 제가 일일이 사실적으로 말씀드린다는 뜻으로 이제 그 책 제목이 그렇게 지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실거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주제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많이 일단 내렸고요, 고점 대비.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지금 천천히 보면서 관망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원래 주식 용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대표님께서 사실 주식 투자도 꽤 실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또 억 단위로 불리신 경험이 실제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식도 잘 하시는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요즘 데이터를 위주로 좀 말씀해 주고 계신데, 표현의 TV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 상담 신청도 받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그 구독자분들이 제일 대표님께 흔히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는 어떤 사례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시나요? 사실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오는 내용 중에 요즘은 특히 이런 류의 내용이 많은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5억 8천만 원에 어떤 빌라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높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억 8천만 원이 그분 돈이고 4억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채워서 5억 8천만짜리를 샀는데 2년 전에 샀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 4억에 들어오신 임차인이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는데 이게 시세가 한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세 시세가.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가진 돈, 모든 돈 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샀어요. 나름대로 이분 입장에서는 정당한 갭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전세 사기나 역전세의 문제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5억 8천만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5억 7천만 원, 심지어는 6억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임차를 줬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게 바로 그 사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자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를 하려고 내놨는데도 안 팔리고 뭐 4억에 내놔도 안 팔리고 그런데 임차인은 이제 만기가 됐으니 빨리 줘라 해서 지금 내용 증명도 다 보내왔고 그러니까 이분은 가진 돈이 없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는데 저도 이제 여러 은행권과 다 알아봤지만 사실 그거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1억 8천 투자한 돈 그게 다 고스란히 날아가고 없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혹시나 더 안 팔리면 또 돈이 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큰 피해가 된 거다 지금 그 집값 하락이. 근데 그것도 그나마 정부에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덜 떨어진 게 그 가격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덜 떨어진 가격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 2018년부터 이게 뭔가 집값이 꿈틀대니까 지역별로 자꾸 규제를 묶어뒀지 않습니까? 여기 묶으면 여기가 튀어오르고 여기 묶으면 여기가 튀어오르고 자꾸 이 갭 투자하거나 뭔가 투기 세력이 몰려다니면 깡패도 아니고 잘 몰려다녀요 또. 그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정보를 얻어서 막 다녀. 온 사방팔방을 다 뛰어난 거예요. 어떤 동네는 3배? 예, 또 어떤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또 3배 반, 4배까지도 막 호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또 진짜 그렇게 거래가 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를 유도하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있다가 누군가가 그 가격에 사면 자기는 취소하고 요런 게 사실 실사례로 지금 뭐 언론에 많이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다 보도를 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부동산은 문제가 컸다. 그래서 그런 상담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솔루션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 뭐라도 그래도 좀 답답한 마음에 대표님을 찾으셨을 텐데 그렇죠. 사실 뭐 사채나 뭐 이런 거 주변 친지한테 막 꾸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채를 빌려서 막으세요 이럴 솔루션은 그렇죠.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최소한 이 사람의 임차 보증금만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금액에라도 팔리면 좋겠다가 솔루션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진짜 많이 사실 요즘 전세 사기, 뭐 미추홀, 뭐 동탄, 뭐 사실 오피스텔 빌라 가리지 않고 갭 투자로 들어갔지만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원래 사기를 치려던 거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처럼 돼버렸다 이런 고민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금리가 급등한 게 부동산 시장의 이 급락을 불러온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 대비 한 20-30%씩 매매가나 전세가 다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궁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논란이 되는 주제인데 상승론자 하락론자 맨날 부동산 시장을 토대로 폭등이냐 폭락이냐 싸우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께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 끼어있는 버블이 어느 정도이고 이게 버블이 꺼진다면 어느 정도가 좀 적정 가격대로 보시는 중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만약 버블이 꺼진다면 2018년 후반 가격이나 19년 초반 가격 정도까지는 최소한 하락해야 그게 버블이 어느 정도 거쳤다. 그러니까 미친 버블이 거친 거지 전체 버블이 거친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경제는 약간의 버블이 낀 상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도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 버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결혼하죠.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약간의 버블이 끼어 있을 때 경제 성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버블은 내 심리적 버블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정할 때 내 능력보다 조금 위를 잡아놓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버블을 내가 극복하기 위한 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블까지는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초까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정말 어떤 세력들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긴 하지만 어떤 세력들이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2019년 초까지 정도는 하락해야 이게 제대로 된 버블이 꺼져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아, 일단 거기까지는 안 떨어졌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음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시장이 지금 주어진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아니면 실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기왕이면 내 집 사는데 제 집값이 좀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세가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의 시세에서 앞으로 그래도 좀 오르거나 좀 덜 빠지거나 이럴 부동산을 찾기 위해 고민이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그 앞으로 이 시세가 좀 오를 만한 놈인지 물건인지 아닌지 보실 때 어떤 걸 좀 보고 판단하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냐 아니냐가 첫 번째예요. 선호하는 아파트라는 것은 인기 아파트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인기 아파트의 보통 기준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곳. 그래서 이 교통 핑계를 대고 GTX 선 따라서 엄청난 가격을 부풀려 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통이거든요. 근데 GTX 사실 뭐 아직 개통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뭐 교통이 좀 좋아지겠죠. 그런데 역시 그것도 타고 다닐 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서울 집중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하철역 인근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교통이 교집합되는 곳에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거로만 본다면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은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앞으로. 네. 근데 더 올라간다는 게 지금 사서 당장 올라간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상승한다는 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우상향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15년 뒤에는 그런 아파트들을 위주로 더 가격이 많이 뛸 수가 있겠죠. 네.